네, 그러면 이제 포지션을 이동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또 어떻게 포지션을 이동을 하는지. 자, 포지션을 이동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꼭 하나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포지션을 옮기기 전에 반드시 짚고 있는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 손가락에 힘을 빼야만이 그 다음에 포지션을 옮길 때 아주 부드럽게 옮겨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얘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포지션을 옮기기 전에 반드시 짚고 있던 손가락이 그 전에 짚고 있던 손가락이 있는데 그 전에 짚고 있던 손가락에 힘을 빼야 된다. 포지션을 옮길 때 그 전에 짚고 있던 손가락에 힘을 빼야 된다. 그러면 그 전에 포지션을 옮길 때 그 전에 0번 개방현이었다면 그때는 개방현이었다면 손의 개방현이기 때문에 개방현 할 때 힘을 딱 빼면서 그 다음 포지션을 딱 가는 거죠. 마찬가지 얘기가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얘기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2번 D현에서 미파에서 솔로 이렇게 서드 포지션으로 3포지션으로 옮기려고 하는데요. 미파 하면서 그 전에 짚고 있던, 그러면 지금 파에서 솔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짚고 있던 손가락이 그러면 이 파겠죠. 이 파를 세게 짚고 있으면 그 다음으로 가는 솔이 굉장히 힘든다는 얘기죠. 이번에 파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1번이 솔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위로 붙이면서 솔까지 가기에 굉장히 힘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파를 할 때 파가 여기 이 파에 힘이 굉장히 없어야 되는 거죠. 힘이 굉장히 없어야 이렇게 쑥 가는 거죠. 자, 포지션의 기본 동작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미파에서 솔을 갈 때 1번으로 간다고 생각한 가정하에 1번 손가락 이제 포지션 몇 번 손가락으로 이동할 그 손가락이 미파에서 살짝 들어주는 거죠. 얘가 살짝 들어줘서 야, 너 저리 비켜. 2번한테 저리 비켜봐 하면서 훅 밀어주는 거예요. 훅 밀어주면서 솔로 가는 거죠. 미파에서 미파를 짚을 때 파에는 힘이 없고 살짝만 짚어준 상태에서 1번을 살짝 뗐다가 얘가 훅 밀어주듯이 마치 빙상에 스케이트 날이 싹 사뿐히 싹 스타트가 될 때처럼 아주 사뿐히 2번에는 힘을 빼고 1번이 아주 가볍게 싹 올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포지션의 기본 동작입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파, 솔, 그 다음에 라 2번, 3번에서 다시 2번으로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로 파, 솔 할 때 솔을 세게 짚는 게 아니라 살짝 짚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짚고 있던 파를 살짝 들었다가 밀어붙이면서 그 다음에 라로 가는 거죠. 파, 솔, 라 이런 식으로 미파, 솔 이런 식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 손가락을 살짝 들어줘서 힘을 빼서 쑥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활로 한번 해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처럼 미에서 미파, 솔, 그 다음에 미파에서 솔로 갈 때 살짝 1번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파에는 힘이 빠져 있고요.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지손가락이 힘이 많아서 여기를 꽉 잡고 있으면 이게 포지션이 움직일 때 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드럽게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미파, 솔, 라, 시, 또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싹 갈 때 포지션이 올라가기 전에, 포지션을 바꾸기 전에 그 전에 짚고 있던 손가락에 힘을 빼고 그 짚으려고 하는 손가락을 살짝 들었다가 싹 밀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포지션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을 움직일 때 특히 여러분들이 활을 쓸 때도 그렇고
왼손을 운지법 할 때도 그렇고 이 양 어깨가 굉장히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활도 누르게 되고 왼손도 굉장히 세게 짚게 됩니다. 굉장히 세게 짚게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무슨 어떤 뭔가 굉장히 포르테 심오인 음을 내려고 했을 때 굉장히 막 눌러서 내려다가 누르다 보니까 소리도 노이즈가 변하게 생기게 되고 굉장히 소리가 재지는 소리가 나죠. 힘으로 누르고 그 다음에 왼손도 굉장히 포르테니까 막 왼손에 힘이 들어가고 왼손도 막 세게 눌러야 될 것 같은, 그래야 포르테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왼손을 더 가볍게 짚어야 되고 오른손에 팔의 무게를 얹어줄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왼손은 어떻게 짚어야 되느냐? 이 왼손을 짚고서 계속 누르고 있는, 이 힘으로 누르고 있는 상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수많은 음표들을 계속 연주하면서 이게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힘으로 누르고 있으면 굉장히 왼손이 피곤하겠죠. 왼손을 짚을 때는 또박또박하게 짚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소리가 나듯이 1번 이렇게 왼손으로 짚을 때 그 음이 들리게끔 이렇게 또박또박하게 짚는데, 또박하게 처음에 이렇게 짚고 나서 그 다음에 힘을 놓은 다음에 그 음을 비브라토로 하는 거죠. 유지를 할 때는 아주 살짝 힘을 빼면서 비브라토로 그 음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렇게 언제나 왼손이 가볍고 말랑말랑하게 이제 짚는 음들은 또박하게 짚으면서 그 음을 유지할 때는 힘을 반절로 빼면서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힘을 어느 정도 빼야 되느냐? 왼손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처음에 이렇게 짚을 때는 또박또박하게 짚는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 힘을 뺀 상태에서 유지를 해야 되느냐, 그게 되게 궁금할 수 있는데요. 자, 한번 재미난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보기 쉽게 그 D현의 파샵을 한번 제가 하모닉스라고 하면은 그 줄을 거의 짚는 게 아니라 거의 그 줄이 현을 켰을 때 줄이 떨릴 때 손가락이 닿을 정도 그 위치에다 놓는 그 테크닉을 말하죠. 예를 들어 아주 살짝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 아주 살짝만 됐다가 점점 아주 조금씩 이 2번 손가락을 한번 눌러볼게요. 어느 정도 내가 눌렀을 때 팥소리가 나는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왼손으로 어느 정도 세게까지 눌렀을 때 팥소리가 나는지 그걸 한번 느껴볼게요. 자, 처음에는 거의 하모닉스죠. 지금 보기 쉽게끔 제가 2번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하모닉스죠. 점점 눌러볼게요. 네, 지금 이 정도만 짚어도 낫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정말 살짝만 눌렀는데도 소리가 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 정도만 짚으면, 그 정도만 짚고 있어도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왼손을 세게 굉장히 누르고 있죠. 그게 아니라 지금 한번 해본 것처럼 정말 그 정도만 누르면 소리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짚을 때 또박하게 짚고 나서 그 다음에 금방같이 누른 상태를 유지하면서 비브라토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음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뭔가 뭔가 막 큰 소리를 내려고 했을 때 양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압력으로써 내는데, 그게 아니라 왼손은 똑같아야 되는 거죠. 왼손은 힘이 들어가지 않고 아주 릴렉스된 상태에서 왼손을 살짝 집어주지만 바로 거기에서 오른손의 무게가 얼마만큼 많이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포르테가 되고 피아노가 되는 거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오른손이 무게를 얹어주는, 그리고 왼손은 정말 가볍게 톡톡 또박또박 짚어주는 이런 테크닉이 굉장히 좋은 소리를 뽑아내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왼손과 오른손의 결합이 되는 거겠죠. 지금 왼손을 지금 운지법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결국 우리 몸의 왼쪽과 오른쪽이 정말 하나가 릴렉스 돼서 가볍게 이렇게 가벼워야만이 팔에 진정한 무게를 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정말 퀄리티가 좋은 소리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언제나 중요한 거는 귀로서 악기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좋을 때까지 내 몸의 기운들, 내 몸의 기들을 운용을 하면서 움직여 보면서 또 팔꿈치를 써가면서 양 어깨를 내려가 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 때 소리가 좋아지더라, 그런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귀를 악기를 메고 활을 그을 때는 언제나 귀가 예민하게 작용을 해서 내 소리가 지금 어떤지, 압력이 많은지, 무게가 많은지,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 이거를 파악해서 언제나 좋은 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뭐랄까, 우리 몸에는 기가 흐르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 운용 길들이 이렇게 잡히게 되는 거겠죠. 지금까지 그 왼손 포지션을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왼손과 오른손이 이렇게 만났을 때 릴렉스를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그 방법에 좋은 방법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 그 배낭 같은 거 있죠? 배낭, 무슨 이스트백 같은 배낭에 책을 한 두세 권 정도 넣고 이 배낭 어깨에다 매는 겁니다. 어깨에다 배낭을 메고 그 다음에 악기를 한번 파지를 하고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책이 들어있어 무겁잖아요. 양 어깨가 이렇게 책 때문에 이렇게 책가방이 밑으로 쳐져서 맨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양 어깨를 내려야지, 양 어깨에 힘을 빼야지, 힘을 빼서 이렇게 릴렉스해서 해야지, 그 가방을 맴으로써 양쪽 어깨를 눌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어깨가 막 힘이 생겨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게끔 가방을 매주는 거죠. 제가 저번 시간에도 활 연습할 때도 여기다가 가방을 매라고 했었죠. 활 연습할 때도 팔의 무게를 느끼기 위해서 왼손 연습할 때, 왼손 운지법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그렇게 가방을 매달아야 됩니다. 왜 가방을 매달아야 되냐면 이 팔뚝에, 이것도 팔뚝의 무게죠. 이게 힘으로써 이렇게 올라가는 게, 왼쪽 어깨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릴렉스가 돼서 이렇게 뚝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 팔에도 가방을 놓고 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 하나하나씩 가방을 놓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 양쪽 어깨에 그런 배낭 같은 걸 메고 하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힘이 들어가다 보면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현악기의 좋은 수를 뽑아내려면 인위적인 힘이나 인위적인 압력으로서 내려면은 그 진정한 수를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추럴하고 정말 힘이 없고 릴렉스가 된 상태에서 진정한 팔의 무게, 진정한 그런 무게로서 소리를 냈을 때, 무게 속도로 소리를 냈을 때 바로 진정한 좋은 소리를 뿜어낼 수가 있는 거죠.